콜로라도주 불법 나이트클럽에서 연방당국의 급습으로 수백 명이 체포됐습니다. 대부분은 불법 체류자와 갱단 조직원, 심지어는 현역 군인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주말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인기 해변가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11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연방 이민당국이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을 추방하면서 시민권자인 어린 자녀들까지 함께 송환 비행기에 탑승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미국에서 유모차와 카시트 가격이 크게 인상되면서 부모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 도서축제에서 한국 문학이 소개돼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Congratulations.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250만 불, 교통사고 1,250만 불 보상. 사상 최고의 보상금으로 다시 한번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리차드 호프만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큰 보상금은 꿈도 못 꿨죠.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히 도와주시는 모습에 모두 감동받았어요. 1,250만 불이라니 아직도 믿기지가 않네요. Trust in me to win for you.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8일 첫 소식입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아시아 국가, 특히 한국과의 협상이 잘 되고 있다고 연일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협상에서 비관세 장벽과 환율 문제 등에 집중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재용 특파원입니다. 방송 인터뷰에 잇따라 출연한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도와 가장 먼저 합의할 것 같다고 예측하면서도 한국을 특별히 지목해 협의가 매우 잘 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Some of those are moving along very well, especially with the Asian countries. 지난주 한국과의 이른바 2+2 통상협의에 만족감을 표시한 건데 다만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비관세 장벽과 환율 조작 그리고 국가 보조금 문제에서 진전을 이룬다면 큰 승리가 될 것이라고 언급해 협의에서 이 문제에 주력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Yeah, it's going to be a big victory when we make progress in getting these tariffs, non-tariff trade barriers, currency manipulation, state subsidies. 똑같은 폭탄 관세로 맞서고 있는 중국에 대해선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는 경제 모델에 불과해 버틸 수가 없다고 깎아내리며 언젠가 중국이 자신에게 전화할 거라고 낙관했습니다. That the China tariffs are unsustainable because the Chinese cannot sustain this. 하지만 출범 100일을 맞는 트럼프 정부에 대한 여론은 관세 등 경제 항목을 중심으로 급속히 악화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글을 올려 뉴욕타임스와 ABC, 워싱턴 포스트 두 곳의 여론조사를 겨냥해 가짜 여론조사라고 비난했습니다. 표본에 지난 대선 당시 자신을 찍은 응답자가 각각 37%와 34%에 불과하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내일 오전 브리핑을 갖고 관세 등 경제 정책에 대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와의 구체적인 통상 협의 상황도 공개할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이제 관심은 다음 교황이 누가 될지입니다. 새 교황을 선출하기 위한 추기경단 비밀회의 콘클라베는 다음 달 7일 개최됩니다. 이동혜 기자입니다. 전 세계 가톨릭 추기경들이 교황의 장례식 이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차기 교황 선출 일정을 논의했습니다. 이 비공개 총회에서 추기경들은 다음 달 7일부터 새 교황을 뽑는 콘클라베를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선종 16일 만입니다. 콘클라베는 보통 선종 후 15일에서 20일 이내에 소집해야 합니다. Even if we get a good number of votes for a person from Africa, it would be a good sign. But that's where the church is quite vigorous and growing all the time. 콘클라베가 열리는 바티칸 시스티나 성당은 투표를 준비하기 위해 폐쇄됐습니다. 콘클라베가 시작되면 추기경 외에 모든 사람의 출입이 통제되고 교황을 선출할 때까지 추기경단은 기도와 투표를 반복합니다. 새 교황이 선출될 때까지 추기경단은 바티칸 내에 머무르게 되며 외부와 접촉이 차단됩니다. Extra omnes.
everyone out except for the cardinals who can vote. At that point, they continue their prayer and then they begin the voting. 콘클라베에 참가하는 추기경은 만 80세 미만으로 현재 새 교황을 선출할 수 있는 투표권을 가진 추기경은 135명입니다. 65개국 출신들로 2013년 콘클라베에서 절반을 차지했던 유럽 출신이 이번에는 39%로 줄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외연 확대를 위해 다양한 지역의 추기경단을 운영하면서 이란, 알제리, 몽골에서도 추기경이 배출됐습니다. 추기경단의 출신과 연령대가 다양한 만큼 공감대를 형성하기가 쉽지 않아 장기화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각자 적합한 후보를 적어낸 뒤 3분의 2 이상의 득표가 나오지 않으면 성당 위 굴뚝에서 검은 연기가 나오고 교황 후보가 좁혀질 때까지 매일 2차례 투표를 거듭하게 됩니다. 교황 선출은 시스티나 성당 굴뚝에서 흰 연기가 피어오를 때 세상에 알려집니다. MBC 뉴스 이동혜입니다. 연방 마약 단속국이 콜로라도주의 무허가 나이트클럽을 급습해 불법 체류자들을 포함한 수백 명이 체포됐습니다. 마약 단속국은 여러 법 집행 기관과 협력해 어제 새벽 3시 45분쯤 스프링스의 한 지하 나이트클럽을 급습해 200명 이상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연방 요원들이 클럽 창문을 부수자 수십 명의 사람들이 입구를 통해 쏟아져 나왔고 수갑을 찬 수백 명이 이송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당국은 현장에서 현역 군인을 포함해 갱 단원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을 발견했고 심각한 마약 밀매와 매춘, 폭력 범죄가 이뤄지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클럽에서는 코카인, 메삼페타민 등 여러 마약과 무기도 다량 발견돼 압수됐습니다. 특히 클럽 안에 있던 사람들 중 최소 114명은 중남미 출신의 불법 체류자로 확인됐으며 이들은 현재 이민세관 단속국에 인계돼 구금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o this is an underground illegal nightclub, okay? And what was happening inside was significant drug trafficking, prostitution, crimes of violence. We seized a number of guns in there. We had active duty service members who were running security at the club and involved in some of these crimes. And in fact, we had over 100 illegal aliens inside as well, and those over 100 illegal aliens were taken into custody by ICE. 당국은 현재 클럽 관계자들과 마약 공급원 등 세부 사항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인기 해변가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나 1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머틀비치 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6일 저녁 11시 50분쯤 머틀비치에서 소란스러운 상황에 대한 신고가 접수됐고 출동한 경찰들은 현장에서 말다툼 중인 사람들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곧 다툼이 격해지면서 누군가 총격을 가했고 이에 경찰관도 대응 사격을 하면서 한 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총격으로 18살 제리우스 데이비스가 현장에서 숨졌으며 경찰은 11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I didn't know whether to run or stand there. I was more in shock than anything. And I was walking the strip and I was coming back to my room and you just hear like shots going off and whenever shots going off and then you just hear somebody screaming for help and then more shots go off and people start running going crazy. 당국은 경찰이 개입한 총격 사건에 대해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현재 머틀비치 경찰관 3명이 행정휴직 처분을 받은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총격 사건에 대한 정보나 영상을 갖고 있는 목격자들에게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미국에서 불법 체류 신분인 외국인을 추방하면서 미국 시민권을 가진 어린 자녀들까지 함께 송환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에 따르면 지난 25일 루이지애나주에서 불법 체류자 신분인 여성 2명을 각각 온두라스로 추방했으며 이때 추방된 여성들이 미국에서 출산한 아동 3명도 함께 송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민단체들은 시민권을 가진 자녀들은 미국에 남고 싶어 했지만 거부당했으며 한 아이는 미국에 남아 암 치료를 받아야 했던 상황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는 불법적인 추방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당국은 여성들에게 자녀와 함께 송환될 기회를 줬으며 이는 부모의 결정이고 불법으로 미국에 들어와 시민권자 자녀를 갖는 건 감옥 면제 카드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If you choose to have a U.S. citizen child, knowing you're in this country legally, you put yourself in that position. You put your family in that position. What we did is remove children with their mothers who requested the children depart with them. This was a parental decision, parenting 101. The mothers made that choice. 한편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은 이번 사건에 자녀들의 추방을 강요하지 않았으며 미국에 있는 아버지나 가족이 아이들을 다시 데려오고 싶다면 돌아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에서 유모차와 카시트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14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다른 국가 제품에도 최소 10%의 관세를 적용하면서 부모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기용품 대부분이 중국에서 제조되고 있으며 당분간 다른 나라나 미국 내 생산으로 대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주요 브랜드 유모차 가격은 이미 수백 달러씩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온라인 아기용품 등록 사이트 베이비리스트에 따르면 유모차 가격은 평균 25%, 카시트 가격은 평균 2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계는 미국 내에는 아기용품을 대량 생산할 제조 인프라가 없어 당분간 가격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하면서 이 같은 상황이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결국 안전하지 않은 중고 사이트 구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편 13개 아기용품 기업과 민주당 소속 의원 수십 명은 트럼프 행정부에 아기 안전용품을 관세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산타모니카의 한 주택가가 로봇택시 충전소에서 울려 퍼지는 소음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브로드웨이와 유클리드 스트릿 인근에 위치한 웨이모 충전소에서는 무인 차량들이 후진할 때마다 경고음이 울려 주변 주택과 학교, 상가에까지 소음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민 크리스토퍼 포터는 하루에도 수십 번 반복되는 삑삑 소리에 일상이 무너진다며 온라인 청원을 시작했습니다. 웨이모 측은 나무와 식물을 심어 방음벽 역할을 하고 소음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시 당국도 외부 소음 기준은 초과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웨이모 운영에 대해서는 직접 규제할 권한이 없고 주정부 기관이 관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연방법상 하이브리드 차량과 전기차는 후진 시 일정 수준 이상의 경고음을 내야 한다는 규정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아마존 트럭은 조용한데 웨이모 차량은 지나치게 시끄럽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으며 웨이모 측에 주민들의 평온할 권리를 존중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 도서 축제인 LA 타임즈 북 페스티벌에서 한국 문학이 소개돼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지난 주말 USC 캠퍼스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 참가한 LA 한국문화원은 체험형 부스를 통해 한국 문학과 문화를 알리며 현지인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부스에는 정보라, 황석영, 한강 등 한국 대표 작가들의 도서가 전시됐고 한복 체험과 서예 체험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네, 저희 LA 한국문화원은 LA 현지에서 우수한 한국 문학 작품을 알리는 데 주력을 두고 있습니다. 노벨상을 수상하신 한강 작가님을 비롯해서 우수한 한국 문학을 선보이고 저희 한국 그림책 출판협회와 협력해서 한국 그림책도 전시를 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The event's really sweet. I like that I didn't have to know very much going in. They just have a lot of like easy things for me to go and enjoy. Yeah, I'm happy to have the name though.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한국계 작가 4인의 특별 사인회도 열려 LA 독자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었습니다. So Sky of Paper Stars is a book about my experiences as a Korean American who's both lived in Korea and in the United States. And it's a book that has garnered a lot of positive feedback from not just Korean Americans, but people from different cultures who felt a sense of belonging and not belonging and in grappling with their identities. So it's been a really meaningful experience. 한편 LA 타임즈 북 페스티벌은 매년 15만 명 이상이 찾는 미국 최대 규모의 도서 축제입니다.
LA 한국문화원은 앞으로도 현지 사회에서 한국 문화를 알리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제21대 한국 대통령 선거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는 첫날부터 파격적인 통합 행보에 나섰습니다. 현충원을 찾아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과 박태준 전 포스코 명예회장 묘역을 참배하고 보수 진영 전략가인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했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 첫 일정으로 찾은 곳은 국립서울 현충원이었습니다. 정렬. 이 후보는 김대중, 김영삼 전 대통령은 물론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에도 참배했습니다. 20대 대선 이후 3년 만입니다. 역사적 인물들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 부정적 평가가 다 가능하지. 양 측면을 다 함께 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예정에는 없던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 묘역까지 들렀는데 대선 후보가 박 회장 묘역에 참배한 건 2012년 안철수 후보 이후 처음입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후보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한 사실을 깜짝 발표했습니다. 윤여준 전 장관님한테 우리 선대위를 전체적으로 한번 맡아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다행히 응해 주셨습니다. 이후 외부 일정으로 AI 메모리 기업 간담회에 참석한 이재명 후보는 반도체 공약도 내놨습니다. 세계 1등 반도체 국가를 만들겠다며 반도체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과 국내 생산 반도체에 대한 세제 혜택 강화, 반도체 재생에너지 사용률 100%를 위한 인프라 구축, 인재 양성 등을 약속했습니다. 국가 경제라고 하는 게 결국 기업 활동에 의해서 유지될 수밖에 없는데 국민들의 민생을 책임지는 우리 정치도 경제 성장 발전에 총력을 다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공격적인 통합 행보로 외연 확장에 나선 이재명 후보는 당내 비명계는 물론 유력 보수 인사들을 추가 영입해 통합선대위를 꾸릴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2차 경선 결과를 발표합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4명의 후보들이 최종 2명의 자리를 놓고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데 이번 결과는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가 절반씩 반영됩니다. 공윤선 기자입니다. 2차 경선을 위한 투표 마지막 날. 김문수 후보는 수출 5대 강국 도약을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당선 즉시 관세 전쟁 대응을 위한 한미 정상회담을 제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관세 문제와 조선, LNG, 방산, K방산, 반도체, 원전 투자 협정을 아우르는 포괄 패키지 협상을 추진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커피숍에서 청년들을 만나 직접 커피를 만들어주는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중소기업 중앙회를 찾아 중소기업 맞춤형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중소기업의 상속세를 면제하고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굉장히 가중되고 있어요. 지역별, 업종별, 내 외국인별 이 차등 적용하는 것을 검토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안철수, 한동훈 후보는 충청권 민심을 겨냥했습니다. 안 후보는 국립대전 현충원을 방문해 최상병 묘소를 참배하고 충북대에서 탄핵 반대 학생들과 만났습니다. 대전 충청 지역 맞춤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끄는 중심축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AI, 반도체, 바이오, 우주항공, 초격차 기술의 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탄생일을 맞아 아산의 현충사를 찾은 한동훈 후보. 방명록에 충무공의 마음으로 나라를 지키겠습니다라고 적은 뒤 핵잠수함 확보 등을 골자로 한 국방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수중작전이 가능한 핵추진 잠수함을 확보하겠습니다. 궁극의 무기이고 핵무장에 준하는 안정감을 한반도에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2차 경선 결과는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각각 절반씩 반영해 오늘 오후 발표되는데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다득표 2명을 상대로 3차 경선을 거쳐 다음 달 3일 최종 후보를 확정합니다. MBC 뉴스 공유선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보좌해온 최측근 손영택 총리 비서실장이 사직서를 낸 걸로 파악됐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정치 원로에게 한 총리와 만나 좋은 얘기해달라고 언급한 사실도 알려지면서 한 총리 출마가 가시화하는 분위기입니다. 홍희표 기자입니다. 대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을 6일 앞두고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공개 일정을 잡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체부 2차관을 통해 대독한 원불교 행사 축사에서 촘촘한 복지 정책을 약속했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공개된 외신 인터뷰에서도 대선 관련 언급은 없었지만 한 총리의 대선 출마가 임박했다는 평가입니다. 한 총리의 최측근으로 바로 옆에서 보좌했던 손영택 비서실장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들을 관리할 사람이 출마를 한다고 해서 국민적인 굉장한 불안감이 큰데 실무 준비하려고 나가는 것 같은데요. 한 총리는 최근 정치권 원로인 정대철 헌정회장에게 회동을 요청했습니다. 정 회장은 MBC와의 통화에서 친구의 동생으로 각별한 사이인 한 총리가 이번 주 초 찾아온다고 했다며 정치를 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 자신에게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한 총리에게 좋은 얘기를 해달라고 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권 비대위원장은 반명 단일화, 빅텐트 과정에서 우리 당을 도와달라 부탁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 경선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당 지도부가 외부 인사와의 단일화를 준비한 셈인데 한동훈 후보는 이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경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꾸 그런 얘기하는 것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건 패배주의 아닌가요? 홍준표 후보도 탄핵당한 정권의 총리가 대선에 출마하는 게 상식에 맞냐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민주당 출신 이낙연 전 총리도 조만간 대선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총리가 실제 출마할 경우 이른바 반명 빅텐트 논의가 급물살을 타며 보수 진영 구도가 요동칠 수도 있습니다. MBC 뉴스 홍희표입니다. 낯선 이국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 50여 년.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힘차게 걸어오신 어르신들.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MJ보험은 한인 커뮤니티를 이끌어오신 어르신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말이 통하는 종합보험 MJ보험. 메디케어는 매년 건강보험을 5점 만점으로 평가합니다. 2025년 에스티바 헬스는 캘리포니아에서 4점 이상 받은 우수한 건강보험 중 하나입니다. 에스티바 헬스 가입하셔서 많은 혜택을 누리세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바로 1888-688-8584로 전화주세요. SK텔레콤에서 유출된 데이터 규모가 최악의 경우 10GB에 달하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데이터가 글의 형태라면 엄청난 양입니다. 김윤미 기자입니다. SK텔레콤 보안관제팀이 트래픽 이상을 감지한 건 18일 저녁 6시 9분. 분석 결과 5시간여 만에 과금 분석 장비에서 악성 코드를 확인했습니다. 현재로선 음성 인증 장비에서 유심 정보, 그러니까 단말기 식별 고유 번호와 통신사 식별 번호, 전화번호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종류도 종류지만 양도 문제입니다. MBC 취재 결과 장비와 장비 사이 비정상적으로 이동한 데이터가 9.7GB 분량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심 관련 정보가 음성이나 영상이 아닌 텍스트, 글 형태라 가정하면 300쪽짜리 책 9,000권 분량으로 계산됩니다. 최악의 경우 9.7GB의 정보가 유출됐다는 겁니다. 대부분 다 갖고 나갔을 것 같은데요? 그 정도 음량이면 대부분 다 텍스트 파일이잖아요. 다 갖고 나갔을 것 같은데 보니까요. 상황이 이런데도 SK텔레콤은 나흘 뒤인 22일에야 외부에 유출 사실을 알렸습니다. 유심 정보만으론 금융 보안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낮다지만
주민등록 번호 등과 유심 정보가 결합하면 심스와핑을 통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복제폰을 만들 수 있습니다. SK랑 지금 항고전까지 틀려가지고 아마 고객센터에서 일을 하는 사람은 다 헷갈렸을 거예요. 이 와중에 주말 사이 일부 판매점들은 가입자 유출을 막겠다며 지원금을 뿌리기까지 했습니다. 디지털 신분증의 각종 금융 정보까지 스마트폰에 담기는 정보가 많아지는 만큼 정보 유출의 파장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건진 법사의 아내와 처남, 딸이 출국 금지 조치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처남 몫이라고 했던 대통령실 행정관을 통해 건진 법사가 인사와 이권에 개입했는지 보고 있는데 통일교 측이 지난 2022년 김건희 여사 선물로 건넸다는 다이아몬드 목걸이의 행방 그리고 그 대가는 뭐였는지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승지 기자입니다. 건진 법사 전성배 씨가 화장품 사업을 하는 딸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입니다. 대통령실 문화체육비서관과 시민사회 수석실로 공문을 발송했다고 한다는 딸에게 전 씨는 대통령실 신모 행정관을 언급하며 처남인 찰리 몫으로 찰리가 관리하는데 언제든지 쓸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검찰은 전 씨가 신행정관을 통해 각종 인사와 정책에 개입했을 수 있다고 보고 전 씨는 물론 아내와 처남, 딸까지 모두 출국 금지 조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건진 법사 전 씨는 2014년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 컨텐츠 고문을 맡았고 전 씨와 처남, 딸은 지난 대선 당시 함께 윤석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활동했습니다. 우리 직원들 다 이리 와. 전부 다. 전성배 씨는 검찰 조사에서 찰리와 신행정관이 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니 삼촌한테 부탁하면 된다는 뜻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전 씨와 전 씨의 아내 그리고 찰리로 불린 처남은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해 말 일제히 휴대전화를 바꿨습니다. 증거인멸 의혹이 있는 가운데 건진 법사의 처남은 지난 주말 돌연 보안 메신저인 텔레그램에 가입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전 씨 일가는 물론 수사가 본격화되자 최근 사의를 표한 걸로 알려진 신행정관에 대한 조사도 검토 중입니다. 통일교 2인자가 2022년 김건희 여사 선물로 건넸다는 다이아몬드 목걸이에 대한 수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 씨는 김 여사에게 주지 않고 잃어버렸다는 취지로 주장한 걸로 전해졌는데 검찰은 건진 법사가 캄보디아 건설 사업을 추진하던 통일교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연결시켜줬을 수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건진 법사가 통일교 전 본부장을 대통령, 영부인, 국회의원들과의 만남을 주선한 것 이외에 별도의 자문 활동을 한 건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조서에 적었습니다. MBC 뉴스 이승지입니다. 하와이 대표 특산품으로 인기가 높은 일부 마카데미아 넛이 리콜 조치됐습니다. 주 보건국은 마우나로아 회사가 초콜릿 코팅 마카데미아 제품에 표시되지 않은 아몬드와 캐슈넛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자발적 리콜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제품은 아몬드나 캐슈넛에 알레르기가 있는 소비자가 섭취할 경우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리콜 대상은 0.6온스와 4온스 포장 제품으로 0.6온스 제품은 유통기한이 2026년 10월까지며 4온스 제품은 2026년 7월까지로 표시돼 있습니다. 해당 제품들은 플로리다를 포함해 16개 주 매장에 유통됐습니다. 현재까지 질병이나 부작용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당국은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교환 또는 환불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 주요 도시에서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도시 기능은 물론 공항과 교통까지 큰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신호등이 꺼진 가운데 차량과 사람들이 도로 위에 어지럽게 있습니다. 현지 시간 28일 정오쯤 스페인과 포르투갈 주요 도시에서 대규모 정전이 일어났습니다. 교통신호가 멈추고 지하철과 엘리베이터 운행이 중단되면서 시민 대피가 이어졌고 고속열차 운행도 멈춰 시민들이 철로로 몰려 나오는 등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공항은 예비 전력으로 운영을 이어갔지만 항공편 지연이 속출했고 포르투갈 리스본 공항 터미널도 폐쇄돼 수많은 관광객이 외부에서 발이 묶였습니다. 은행 인출이나 카드 결제도 안 돼 시민과 관광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데요.
스페인 전력망 관리업체는 일부 지역에서 복구가 시작됐지만 전국적으로 완전히 전력 공급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번 사태는 스페인과 프랑스 간의 전력망이 문제를 일으키며 발생했는데 사이버 공격의 징후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페인 내무부는 정전 사태로 인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크렘린궁은 승전 80주년을 맞아 인도주의적 고려에 따라 휴전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휴전은 5월 8일 0시부터 10일 밤 12시까지 이어질 예정이며 이 기간 동안 모든 군사행동이 금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전제 조건 없는 평화회담을 준비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와의 대화 의지도 내비쳤는데요. 하지만 미국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시적 휴전이 아닌 항구적 휴전을 원한다며 부정적인 뜻을 내비쳤습니다. 한편 영국은 다음 달에 열릴 유럽연합 정상회의 공동성명 초안에 우크라이나의 독립과 영토 보존을 지지하는 내용을 담아 이를 EU 회원국과 공유했는데요. 유럽 주요국은 러시아의 크림반도 및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점령한 지역에 대한 통제권을 인정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휴전안에 줄곧 반대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현지 시간 28일 캐나다 전역에서 총선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온타리오주, 퀘벡주,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등 의석수가 많은 지역에서 지지율이 높은 현 집권당인 자유당의 선거 승리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데요. 특히 캐나다와 영국의 중앙은행 총재를 지낸 경제통인 마크 카니 현 총리가 미국과의 무역 전쟁에 대응할 안정적인 적임자임을 자부하며 지지율 반등을 끌어냈습니다. 한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투표 당일까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캐나다는 미국과 합병의 51번째 주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캐나다 선거판을 흔들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 국민을 향해 세금을 절반으로 줄이고 군사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운전자가 아무리 주의를 해도 갑자기 날아든 물체엔 그저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죠. 고속도로 주행 중 차량 앞유리가 뚫리는 아찔한 순간이 포착됐습니다. 고속도로 2차선을 주행 중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인데요. 이 앞차와 안전거리도 충분히 유지하며 달립니다. 그런데 미처 피할 겨를도 없이 갑자기 뭔가가 차량으로 안으로 날아들고요. 이 앞유리에 금이 쩍쩍 가고 구멍까지 생겼습니다. 정체는 판 스프링이었는데요. 다시 한번 봐볼까요? 옆 차선을 가던 SUV가 화물차에서 떨어져 나간 것으로 추정되는 판 스프링을 밟은 뒤 판 스프링이 튕기면서 날아든 건데요.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운전자는 얼굴을 다쳤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하마터면 생명까지 위험했을 상황입니다. 차량 수리비도 250만 원 넘게 나왔는데 보상을 받기도 막막한 상황이라고 하네요. 누리꾼들은 목숨을 잃지 않은 것만으로도 천운이라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되풀이되는 이런 사고 정말 운에만 맡겨야 하는 걸까요? 차량 한 대가 주차장 차단기 앞에 서죠. 뒤이어 경광등을 켠 순찰차가 서고 경찰이 운전자에게 가서 하차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운전자가 내리기는커녕 차단기까지 들이받더니 그대로 도주하죠. 음주 의심 차량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주행랑을 친 건데요. 지하 주차장으로 가서는 몸을 숨겼는데 어디에 숨었을까요? 얼마나 급했으면 숨은 곳은 쓰레기통이었습니다. 결국 검거됐는데 무면허의 음주 운전으로 혈중 알코올 수치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고요. 절도와 폭행 등 전과 22범이었다고 합니다. 네, 프란체스코 교황에 대한 일반 조문이 지난 23일부터 사흘간 진행됐죠. 이 과정에서 일부 방문객이 관 앞에서 무분별하게 셀카를 찍어 눈총을 받았는데요. 결국 교황청이 사진 촬영을 금지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시신이 안치됐던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전은 교황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기 위해 사흘간 25만 명이 찾았는데요. 그런데 엄숙한 분위기 속 일부 방문객이 휴대전화를 높이 들고 관에 누운 교황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황에게 애도를 표시하는 동안 벌어진 일이었는데요. 실제로 SNS에는 셀카를 찍기 위해 포즈를 취하는 이들의 영상과 사진이 올라왔고요. 너무 무례하다는 누리꾼의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교황청은 일반 조문 둘째 날인 지난 24일 방문객들에게 교황의 관 앞을 지나갈 때 휴대전화를 집어넣고 사진을 찍지 말라고 요청했는데요. 교황청이 1996년 발표한 지침에 따르면 교황청 기록 목적 외에는 교황의 병상이나 사후의 사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중국 저장성의 한 아파트 공용 화단에 커다란 돌이 한가득 널려 있습니다. 놀랍게도 한 입주민이 집 안에 보관하고 있었던 건데요. 최근 아파트 벽에 균열이 잇따르자 이웃들은 남성이 큰 돌을 수백 개나 쌓아둔 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체 왜 저 많은 돌을 집에 보관할 생각을 했을까요? 관리사무소는 안전 문제를 우려해서 해당 입주민에게 돌을 치우라고 통보했고요. 그는 돌을 아파트 잔디밭으로 옮겼는데요. 하지만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게 되자 이번엔 더 거센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결국 수백 개에 달하는 돌은 일단 아파트 지하로 옮길 수밖에 없었는데 여전히 주민들은 건물 안전 문제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고요. 지역 당국 관계자는 실무팀을 꾸려 사안에 대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캘리포니아 레몬법과 대형 상해 전문 변호사 최미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같이 레몬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면서 언제 그러면 레몬법을 통해서 내가 보상을 못 받는 상황이 나타납니까?의 질문을 답변하겠습니다. 대대로 모든 상황에서는 레몬법을 통해서 케이스의 문제가 약하든지 강하든지 따라서 돈이 나와요. 그리고 99.9%는 케이스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꼭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빨갛게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exception들을 우리가 같이 나누겠습니다. 첫 번은 차가 오너십이 주인 이름이 5개 넘은 상태. 그러니까 내 식구가 6명인데 다 6명의 차 이름이 똑같습니다. 아빠 이름으로 다 넣습니다. 그러면 6개 차 다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를 구입하실 때는 똑같은 주인 이름으로는 5개 밑으로 하셔야 됩니다. Number 2, 차는 퍼스널 유즈 외에 사용을 하면 안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하시면은 차를 통해서 내가 우버를 하든지 리프트를 하든지 우버 이츠를 하든지 커머셜 유즈로 차를 사용했다면은 그 얘기를 비춰서 기록에 있는 경우에는 안 됩니다. 차는 그냥 내가 직장을 가기 위해서, 애들 학교를 떨어뜨려 주기 위해서, 마켓을 가기 위해서, 교회를 가기 위해서 퍼스널 유즈로만 내가 차를 일을 나가기 위해서 이는 퍼스널 유즈로만 사용을 한 걸로 해야지만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변호사님, 나는 차가 되게 커요. It's over 10,000 pounds. Semi-truck. 그런 것들은 안 됩니다. 10,000 pound vehicle weight이 gross로 나오는 케이스들은 안 돼요. This is semi-trucks. Huge trucks. 당연히 왜? 그런 차들도 commercial use로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자세에 있는 차들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법이 바뀌어지면서 중고차들, CPO가 따라서 없는 차들, Certified Pre-Owned Warranty가 없는 중고차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몬법을 통해서 보상을 받을 때는 무조건 새 차, 리스차, 아니면 중고차 CPO가 따라오는 차들, 그리고 5개 밑으로 오너십이 있는 차들로 꼭 사용하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같이 레몬법과 대형상해 전문 변호사 최미수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4월 28일 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